자, 문제 6번입니다. 자, 1번. 집합물도 특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자, 우리 유동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새끼돼지 사건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새끼돼지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와 관련돼서 유동물 집합 유동물 양도담보와 관련돼서 판례 2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태어난 새끼 돼지는 그 원물을 수취할 수 있는 자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봤었던 판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단 유동 집합물 증감 변동하는 것에 항상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었던 판례 2개가 아울러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느 판례가 나오든 맞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은 종물이 못 된다. 아니다. 종물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다 상관없이 될 수 있다. 다른 요건만 갖춰지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이 있었다. 법정과실이죠. 그 다음에 4번. 저당 부동산의 천연과실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갖는 것이, 즉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미 이제 기본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B한테 빚을 지고 있다. A 채무자, B 채권자.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담보조로 A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등기부상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담보로 잡았다. 그러면 이 집 누가 살죠? 누가 삽니까? 채무자가 살죠. 저당권자는요? 아니, 등기부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자, 은행 대출로서 담보 저당권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은행 지점장이 사는 것은 아니죠, 저 집에서. 자, 그래서 여전히 A가 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A는 이 집 주인이지요? 새는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도 놔도 되죠. 저당권이 있는 거랑 새랑 뭔 상관입니까? 나중에 저당권자가 돈을 갚았네 안 갚았네 라고 하면서 경매로 넘기면 그때 세입자가 좀 많이 힘들어지시겠지만 어찌됐건 그렇다라고 해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고 해도 A는 여전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소리는 C한테 임차를 내어줘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C가 저당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임대차 계약기간 설정해 두고 세입되었다. 세입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달 한 번씩 월세를 줘야 되겠죠. 월세 누구한테 줍니까? 저당권자 B한테 주나요? 아니다. A한테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때 임차인이 준 말 그대로 임차료. 이 임차료는 법정 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법정 과실이란. 여기였었죠.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주는 금전 기타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빼고 나머지, 즉 뭐 도서실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월세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정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료는 말 그대로 법정 과실인데 지금 누가 갖고 있죠? 물건 소유자 A. 저당권자는요? 손 못 대는 것이다. 임차료는 그냥 C가 A한테 주면 되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료, 즉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에는 법정과실에 대한 효력은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끝끝내 A가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동산의 등기 기재가 들어가는 순간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돼요. 아셨죠? 자, 따라서 이 압류가 된 후라면 이제부터는 저당권자도 그 이후에 받을 C라는 사람에 대한 월세, 이것은
지금 저 사람이 A라는 분이 나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매로 넘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 A한테 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제가 받아갈래요. 라고 주장할 수 있대 있습니다. 아셨죠? 즉 저당권의 효력은 특히 법정 과실 내지 과실과 관련해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서는 그냥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 이런 상태가 돼요. 우리 민법은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정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읽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천연과실이건 법정과실이건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물건 소유자이죠? 그 사람이 갖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법정과실은 수취권리의 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1년 문제이고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받는다. 독립한 물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형상 독립되어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작용을 하는 봤더니 주유기죠. 종물성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종물성이 인정되었다라는 소리는 주유기도 독립된 물건이라는 소리예요. 독립된 물건일 때 종물성 취득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주물과 종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까지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 운명은 같이 하되.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별개의 독립한 물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틀려 있죠. 4번, 주물, 종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은 권리끼리 사이에서도 유추 적용될 필요가 있더라. 5번, 물건 사용하다 보면 즉 용법에 의해 수취되는 산출물을 법정과실이 아니라 이걸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자, 문제 8번입니다. 기억번,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수목집단이어도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이상 독립된 부동산 아니다.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들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시설 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우리 이제 기본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걸어 다녔던 곳 중에 이번엔 또 레일 사건이 나왔습니다. 철도 레일은 이 레일을 관리하는 자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레일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설의 일부에 해당된다. 맞죠? 철도 시설의 일부.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 법정과실. 맞죠? 그 다음에 1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분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